안녕하세요. 가구 아이디어 구체화 기본 도면 그리기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투시도와 투상법의 활용, 그래서 우리 투상법과 투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기초 도면 그리기라고 해서 기초적인 도면을 그리는 방법과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 배웠었죠. 첫 번째로 도면의 크기를 정한다. 도면의 크기는 A4, A3, 그리고 A2, A1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예외적으로 우리가 인쇄용 책자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 B 시리즈라고 해서 B5, B4, B6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도면을 그릴 때에는 요 A 시리즈들 있죠. 그래서 요 A 특히나 여기서도 A3나 A2 사이즈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A3와 A2 사이즈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 4개를 다 기억할 필요 없이 요 4개 중에 하나만 잘 기억을 해둬도 요거를 2개씩 더 해서 우리가 또 다른 크기의 사이즈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A4 사이즈 가로 297에 세로 210이었죠? 자, 그러면은 A3 사이즈는요, 요 두 숫자 중에 짧은 쪽을 한 번 더 더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210 더하기 210이니까 420에 그 다음 나머지 반대편은 그대로 오겠죠? 297. 자, 그 다음 다시 이번에는 A2. 그러면 또 297이 더 짧은 쪽이니까 297 곱하기 2 하면은 594가 되겠죠? 자, 반대편은 그냥 그대로 오면 되겠고요. 그죠? 자, 마지막 A1 사이즈는 420 곱하기 또 2 하면 되니까 840인데 여기 우리 소수점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수점 반올림 돼서 841이고 마지막 반대편은 594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사이즈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사이즈를 하나 정하셔가지고 그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우리 다른 사이즈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도면의 크기를 결정하신 다음에요. 표제란에 위치를 잡습니다. 표제란은 보통 우리 요 종이에서 오른쪽이나 아니면은 저 하단에 위치한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가로와 세로에 기준선을 그린다. 우리 도면이 그려지게 될 모양을 그리는데요. 문제는 여기 끝에다가 딱 도면을 딱 맞춰서 그리게 되면은 이 종이가 손상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10mm, 10mm, 10mm씩 윤곽선을 먼저 그려줘야 되는 게 맞죠. 자, 윤곽선 그릴 때에도 기본적으로는 10mm, 10mm, 10mm 띄워주고요. 왼쪽만 20mm 띄워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면이 접히게 되면은 많이 묶음으로 모이게 되면은 접혔을 때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왼쪽만 20mm 정도 띄워준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요 안에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준선 그려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평면도, 정면도, 인면도 위치 분할을 위한 기준선을 긋는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나눠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도면이 이렇게 가로가 길거나 세로가 길다 그러면은 이 종이 자체를 돌려서 세로로 세우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요 기준선을 옆에다가 조금 더 넓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4번 척도를 정한 뒤에 규격에 따라 가구의 외곽선을 그려본다. 그래서 이 척도라는 것은 얘가 만약에 A3 사이즈 종이에요. 그러면 가로가 420에 세로가 297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의자 사이즈 있잖아요.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자, 요 의자 사이즈가 보통
자, 높이가요. 일단은 다리까지가 보통 한 500이니까 500에 500 해서 뭐 기본적으로 1000mm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500에 또 세로도 500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A3 용지보다 훨씬 크잖아요, 가구가. 그쵸? 이거를 우리가 실제 사이즈로 도면을 그리게 되면은 이 종이보다 훨씬 큰 종이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보관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한눈에 알아보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 종이 안에다가 비율에 맞춰서 실제 크기보다 조금 더 줄여가지고 이 종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척을 적용시킨 다음에 이 안에 그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는 5분의 1을 줄일지 6분의 1을 줄일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전체 사이즈를 고려하셔서 이 도면 안에 가장 조화롭게 들어갈 수 있는 축척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너무 딱 맞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리고 나서 또 치수선이라든지 도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축척을 적용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자, 5번. 선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구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려본다. 그래서 우리 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또 숨은 선, 바로 파선으로 그려준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은 1.3선으로 표시를 해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 용도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렇게 선의 종류를 다르게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굵기도 여러분들 용도에 따라서 또 다르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적용을 해서 도면을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6번째, 가구의 부분까지 완성이 되면은요, 보이는 실선은 진하게 긋는다. 그래서 우리 외형선은요,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굵은 실선을 그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실수하셨을 때 수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약하게 한번 먼저 그려놓고서 그 다음에 확정이 되었을 때 진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 가구에서 치수 보조선을 빼내어 긋고 치수를 기입하고요. 우리 치수는 치수 보조선 긋고 치수선 긋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문자 높이 가이드라인 그려준 다음에 숫자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재료 및 기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문자로 기입하고요. 문자를 기입하실 때에는 지시선과 기준선을 뽑고 그 기준선 위에다가 또 우리 문자 높이 가이드라인 그린 다음에 자, 문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제란을 기입한다. 그래서 우리 요 하단이나 오른쪽에 있는 우측에 있는 표제란 칸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표제란에는 뭐 제도자라든지 아니면은 작성일 아니면 뭐 이런 상호라든지 상호명 이런 것들 그리고 축척 더 기타적인 이런 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요. 투시도와 투상법을 활용해서요. 제품의 평면도, 정면도, 인면도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도면에서는 이 투상법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우리 도면을 그릴 때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시도와 투상법 활용 첫 번째 투상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투상도라는 것은요. 제도의 기본으로서 하나의 평면 위에 물체의 여러 면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케치를 할 때에는요. 그냥 한꺼번에 이 몸 전체를 여러 각도에서 그랬었죠. 뭐 앞에서 보는 각도, 뒤에서 보는 각도, 저 위에서 보는 각도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그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도면은요. 우리가 제작을 위해서 그리고 계획을 위해서 실제로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한 도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사이즈라든지 재료 그리고 구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투시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요, 완전히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놓고서 내가 그 물체를 완전히 앞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자를 앞에서 보면은 일단은 등받이 모양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좌판은 안 보이겠죠? 대신에 이 좌판의 두께 부분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리 부분들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평면 위에 물체를 아주 반듯하게 정면에서 바라본다 라고 가정을 한 뒤에 그 모습을 그리는 것을 우리 투상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투상을 받는 평면을 투상면에 투상도가 그려지는 것을 투상에 쓰이는 선을 투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 투상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투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정투상도는요,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세 개의 화면, 즉 평화면, 입화면, 측화면 사이에 물체를 놓고서야 각 화면에 수직되는 평행 광선으로 투상하여 얻은 도형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뒤에 가서 그림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로만 봤을 때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도법으로서 우리 물체의 위치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크기의 실제 형상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투상도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정면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상태, 물체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면 정면도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대로 내가 오른쪽으로, 물체는 가만히 있고 제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이 물체의 오른편으로 가서 그 오른편에서 봤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면은 우측면도가 되겠고요. 자, 다시 내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이 뒤쪽에서 보는 모습 그대로 그리는 것을 배면도. 그리고 그대로 물체는 가만히 있고요. 내가 위에서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면에서 위를 바라보는 방향 그대로 그린 것을 평면도. 마찬가지로 좌측면도도 똑같이 왼쪽에서 내가 보는 모습 그대로 그린 것을 좌측면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요, 평면도를 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정면에서 바라본 평면이니까, 자,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일단은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제일 위에 있는 면만 위에서 보이지 않겠죠. 왜냐면 요 안에 깊이 들어간 요 부분도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정면에서 똑바르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위에서 똑바르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옆에 있는 애들은 안 보이고 그냥 이 위에 면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측면도도 오른쪽에서 이 물체를 바라본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요 면이 먼저 보이겠죠. 가장 앞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우측면도가 제일 앞에 있는 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을 향하는 면들은 전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면도 보이겠죠? 이 면은 얘네와 서로 수직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옆면은 보이지 않고 이 우측에 보이는 이 면만 보이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 니은자 형태에서 요만큼 이 면이 보이게 되겠네요.
자, 요게 바로 정투상도다.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투상하는 것이 정투상도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평화면과 입화면, 그리고 측화면이라는 것이 요 개념도를 가지고서 하는 건데요. 자, 입화면은요, 우리가 서서 봤을 때, 그쵸?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의 모습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 봤을 때의 모습.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부분이 정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측화면은 옆이죠? 저 옆에 있는 화면. 평화면은요.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혹은 아래에서 바라봤을 때의 저 모습을 봤을 때 누워있는 화면이다 해서 평화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뒤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1면각, 2면각, 3면각, 4면각 이렇게 있어요. 자, 다른 거는 제쳐두고 일단은 1면각, 2면각, 3면각, 4면각의 위치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화면과 평화면이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이렇게 십자 형태로 교차하고 있고요. 이 입화면과 평화면 옆에 측화면이 붙는다. 이렇게 일단은 먼저 요 개념도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은 1면각. 그래서 이렇게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2면각, 3면각, 4면각이나 요 개념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정투상도의 이 개념도에서 1면각과 2면각, 3면각, 4면각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도면의 위치가 정반대가 되어 버리는데요. 자, 우리가 이 1면각에 아까 같은 이런 물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물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물체를 두면은요, 일단은 우리 눈이 이렇게 있고요. 눈이 있죠. 자, 눈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이 물체를 바라보면은 요 앞에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정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화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물체를 비추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면각에서는 이 종이가 물체의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정면이 위로, 아까 뒤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정면은 근데 사실 크게 변하는 건 없지만, 자, 만약에 제가 이 물체의 왼쪽에서 물체를 바라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왼쪽에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눈에 보이고요. 이 모습이 그대로 물체의 뒤쪽으로 넘어가서 요 뒤에 이렇게 화면에 비춰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상태에서 봤을 때에 우리 왼쪽에, 여긴 일단 왼쪽이잖아요. 여기가 정면이고 여기가 우측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왼쪽에 이 면이요, 이 물체의 오른쪽에 화면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면각이다, 그러니까 물체가 일면각에 위치했을 때에는 좌우가 반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삼면각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를 지운 다음에 자, 삼면각에 마찬가지로 아까 같은 물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물체를요, 이렇게 이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먼저
화면이 먼저 있고요. 저 입화면이 먼저 있잖아요. 입화면이 먼저 있고 그 뒤에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그대로 앞쪽에 있는 화면에 투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똑같이 위에서 본다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일단은 면이 먼저 있죠. 저 평화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물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윗면이 그대로 요 화면에 비춰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 삼각법에 따라서 이 삼면각의 물체가 있으면은요, 그냥 우리 위에 있는 물체, 윗면은 그대로 위에 표시가 되고요, 정면은 그대로 앞에 표시가 된다. 요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각법과 삼각법 보도록 할게요. 자, 일각법은요, 대상 물체를 제1면각의 안쪽에 놓고서 이 물체의 일면각에 물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투상하는 방법으로 눈이 먼저 있고 그 다음 물체가 보이고요. 그 다음 투상면, 그러니까 화면이 보였었죠? 그래서 우리 눈이 먼저 보고 눈이 정면을 보고 자, 이 정면이 그대로 뒤로 가서 뒤에 있는 화면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 이 면은 앞에 있지만 화면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화면에 비춰지는 것은 뒤다. 그죠? 마찬가지로 얘는 또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에도 화면이 전부 반대쪽에 뒤편에 있기 때문에 얘는 윗면은 아래에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 아래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제1각법은 기준면이 일면각이므로 상하좌우에서 본 모양을 반대 위치에 배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각법은요, 제3면각 안쪽에 대상물을 놓는 것이다. 그래서 자, 보면은 삼면각, 이 삼면각에 물체를 둔 것이죠. 자, 그래서 눈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 화면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 화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평화면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측 화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똑같은 방향에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에 마찬가지로 눈과 그다음에 화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물체가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자, 눈과 투상면 물체의 순서로 평행하게 투상하는 방법이다. 정면도를 기준으로 상하좌우 보이는 형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서 물체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 삼각법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한국산업표준에서는 제3각법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실 때에는 정면은 가운데에, 측면은 오른쪽이면 오른쪽에, 왼쪽 면이면 왼쪽에, 윗면이면 위에, 아래면이면 아래에 이렇게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뒤에 보시면은요. 자, 제1각법 보는 방향 똑같은데 물체가 먼저 있고 자, 우측면이 물체의 오른쪽에 그대로 비치는 게 아니라 뒤로 가서요. 반대편에 있는 왼쪽에 이렇게 투상이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제3각법이라는 것은 우리 보는 방향은 똑같은데 화면이 물체보다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보이는 면이 그대로 앞에 있는 화면에 비치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법은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등이 요 삼각법을 따르고 있어요. 자, 일각법 좀 더 개념도를 보시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반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뒤에 여기가 앞에 정면이다 라고 우리가 해놓으면은 자, 얘는 화면이 다 반대편에 있다 라고 가정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반대편에 위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일각법으로 도면을 그리게 되면은요. 평면도가 정면도의 아래로 가고요. 저면도 아랫면의 도면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요 우측면도와 좌측면도도 마찬가지로 우측면이면 오른쪽에 있어야 정면도의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좌측면도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일각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고요. 자, 제3각법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위치에 맞게 화면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그냥 그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면의 오른쪽에는 우측면도, 정면의 위에는 평면도, 정면도의 왼쪽은 좌측면도 이런 식으로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우리 삼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정투상도는 이 물체를요, 우리 완벽하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우리 정투상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입체를 좀 평면적으로 본다라는 거였는데요. 자, 사투상도부터는 우리가 물체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주요 면을 투상면에 평행하게 놓고요. 투상면에 대해서 수직보다 다소 옆면에서 보고 그린 투상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직사투상과 일반 사투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아까까지는요, 이 투상도에 따라서 이 물체를 정면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무조건 한 면에 대해서만 도면을 그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면이면 앞면만, 윗면이면 윗면, 오른쪽 면이면 오른쪽 면만 이렇게 따로따로 그렸다라고 하면은 사투상도에서는요, 우리가 물체를요,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놓고서 본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대신에 사투상도에서는요, 정면은 우리 투상도, 정투상도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정면의 모습 그대로 실제 크기대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나머지 이제 윗면, 옆면들은요, 옆면, 아랫면 얘네들은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우리가 보는 것을 사투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투상도는 정면은 정투상도처럼 보는 것이고요. 나머지 측면들, 측면과 평면은 비스듬하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각도가 주어져서 보여진다. 그래서요, 이 사투상도도요, 옆에 있는 이 각도를 45도로 하느냐, 아니면은 30도로 주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육면체의 요 변과 그리고 비스듬한 이 변의 길이가 1대 1대 1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1대 1대 1이면은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에 예전에 우리 투시도 할 때 잠깐 기억을 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것이 점점 작아진다라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실제로 볼 때는요, 얘가 1대 1대 1이 아니라 얘가 1대 1이면 얘는 한 4분의 3이나 그 정도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2분의 1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 길이가. 그런데 얘를 1대 1대 1로 하면은 뭔가 현실감 없이 오히려 옆에 있는 면이 더 길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착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1대 1이면은 얘는 2분의 1이나 3분의 4분의 3 이런 식으로 3분의 2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짧게 그려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보여주는 각도에 따라서 더 중요하게 보여줘야 된다. 윗면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각도를 조금 더 높이고요. 옆면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각을 좀 줄이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투상도에서 중요한 거는 정면의 모습을 우리가 실제 크기로 그린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축축투상도는요. 단면 투상이다. 그래서 화면에 입체의 모서리를 중심축으로 3능선의 각도에 따라 직축축, 등각축축, 이등각축축, 부등각축축 등 4가지로 그리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자, 바로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축축투상도예요. 그래서 우리 등각투상도는요. 이 세 면이 지금 서로 만나고 있죠? 이 세 면이 서로 만났을 때에 이루는 이 각들 있죠? 이 각이 120도, 120도, 120도로 완벽하게 똑같았을 때, 그러니까 같이 360도가 똑같이 분할이 되어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 등각투상도라고 하고요. 부등각은 당연히 요 각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120도다. 그러면은 얘는 뭐 100도. 네, 그렇게 되면은 얘는 140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혹은 이 아래에 있는 각도가 다르라도 그렇겠죠. 그래서 저 아래에 있는 각도가 얘는 18도, 얘는 30도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앞에 글에 나와 있었던 이등각은요. 우리 요 세 각이 똑같으면은 옆에 이게 평행선을 그리게 되면은 여기는 120도고요. 나머지는 30도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세 등분이 똑같이 되는데 이등각투상도는 두 각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얘가 뭐 한 140도다.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 부등각투상도는 세 각도가 전부 다른 것을 말하고요. 자, 이등각투상도는요. 얘가 140도면은 360도에서 140도 빼면은 220도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똑같이 나눠서 110도, 110도를 이루는 것을 이등각투상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축축은요, 요 각이 직각을 이루는 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마지막 투시도 우리 배웠었죠? 스케치할 때에. 그래서 그 투시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눈에 보이는 형상 그대로 그리는 그림이다. 그래서 현실을 가장 반영한 그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투영도라고도 하고요. 원근법은 이 투시도를 응용한 것이다. 그래서 원근법이라는 것은 앞에 가까운 것은 크고 뚜렷하게, 뒤에 있는 것은 작고 흐릿하게 그리는 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투시도를 응용한 게 원근법이다. 우리 투시도의 종류에는요, 1점 투시도, 2점 투시도, 3점 투시도가 있었죠. 자, 그림 보시면은요, 1점 투시도는 우리 물체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투시를 말했었죠. 그래서 실내에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뭐 인테리어나 이런 실내 위주를 보여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평행 투시도라고도 합니다. 보면은 여기 가로와 세로가 서로 평행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2점 투시도는 우리 제품 같은 것들 보여줄 때에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제품을 어떤 물체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틀어서 본다 라고 했었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면, 오른쪽 면, 그리고 위쪽 면 이렇게 보이겠죠? 못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래면이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2점 투시도는 두 개의 소실점을 따라서 멀리 있는 소실점을 따라서 점점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소실점이 두 개다 해서 2점 투시도고요. 보시면 이렇게 각도가 주어진다 해서 유각 투시도라고도 부릅니다. 자, 마지막 3점 투시도는 소실점이 3개다. 그래서 우리
여기 높이선에도 소실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 평행선과 그리고 수직선에도 소실점이 있어서 이렇게 소실점이 3개다 해서 3점 투시도, 그리고 사각 투시도, 각이 4개다 라고 해서 우리 사각 투시도라고도 부릅니다. 자, 투상도 그리기 연습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평면도, 정면도, 입면도를 보고서 입체 그리기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반대로 입체물을 보고 평면도, 정면도, 입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투상도라는 것은 제도의 기본으로서 하나의 평면 위에 물체의 여러 면을 그리는 것을 투상도라고 했었습니다. 자, 투상도에는요, 정투상도에서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각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다음 사투상도는 제 정면은 실제 크기로 그리고 나머지 면들은 각을 주어서 그리는 방법이었고요. 축축투상도는요, 우리 축축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서 우리 이 각도에 따라서 직축축, 등각축축, 이등각축축, 부등각, 투상도, 축축, 투상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투시도는 1점 투시도, 2점 투시도, 3점 투시도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자, 이번 시간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축축투상도의 종류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직투상도, 요거 축축투상도죠. 2번 등각투상도죠. 그래서 요 세 면이 만나는 요 각이 120도, 120도, 120도 완벽하게 똑같이 이루는 각을 우리 등각투상도라고 했었고요. 자, 이 등각투상도 하나 말고 그 2개 하나 각도 외에 2개의 각이 서로 같은 경우를 이등각투상도라고 했었고요. 자, 마지막 사각투상도. 요거는 우리 투시도에서 투시도에 사각투시도라는 것이 있었죠. 요 사각투상도는 투상도에는 있지 않은 투상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 과제는요, 우리 투상도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상기시킬 겸 조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 도면 그리기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